내가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DMI 바디입니다. 바디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직관적 식사라는 책 아시나요? 그럼요. 칼다이어트의 바이블이죠. 이 책입니다. 그럼요. 이 책에서는 10가지의 직관적 식사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10가지 직관적 식사 원칙 따라하기는 저희가 추후 컨텐츠로 제작할 예정인데, 오늘은 먼저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직관적 식사의 첫 단계,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저희가 그런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서 겪은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책 내용을 먼저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에 있는 원칙 1,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이 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체중을 빨리 쉽게 평생 줄일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주는 책이나 잡지를 내다 버려라. 새로운 다이어트의 효과가 사라지고 요요 현상이 올 때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짓말들에 분노하라. 좀 더 효과적인 새 다이어트가 곧 나올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 직관적 식사 능력을 회복하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그만두세요,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당장 벗어나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왠지 모를 공포나 두려움, 불안감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런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이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체중 감량 수단인데다가 정말 온 세상이, 말도 안 되게 온 세상이 가득가득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뚱뚱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다이어트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 책에서도 다이어트의 딜레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욕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식탐이 생기고 자기 제어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통제하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결국 이는 폭식으로 이어지고 체중이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가 계속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다이어트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완전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런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제 4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다이어트의 해로움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라. 다이어트는 생물학적으로도 심리적 측면에서도 모두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2단계, 다이어트 사고방식의 특징을 깨달아라. 어떤 게 다이어트 사고방식의 특징이냐면요, 의지력을 발휘해서 식사하는 거.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식사하는 것에 의지력을 발휘해야 된다면 그거는 아마 다이어트 사고방식일 거예요. 두 번째는 원칙에 순종하여 식사하는 거. 내 감정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따르기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식사하는 것 역시 다이어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3단계는 다이어트의 도구를 없애라. 가장 대표적으로는 체중계가 있죠. 체중계를 없애세요. 4단계, 연민의 자세로 자신을 대하라. 이건 뭐냐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나 직관적 식사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다이어트 생각에서 못 벗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연민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다독여준다면은 훨씬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 시간이나 뭐 음식 종류나 운동량 이런 거를 지키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사실 이게 혼자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좀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뭐 운동 후 영양 섭취 시간, 미세 영양소 뭐 이런 진짜 세세한 것들까지도 신경을 쓰긴 했지만, 일단 크게는 앞서서 말씀드린 3가지, 식사 시간, 음식 종류, 그리고 운동량을 지키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도 이 다이어트에 대한 사고방식이 계속 남아있어서 한동안은 이게 건강한 관리, 나의 좀
적인 나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좀 필요한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몸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몸을 다시 잃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도 했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다이어트의 사고방식은 그 다이어트가 나에게 필요함과 별개로 그냥 습관처럼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끝나고 다른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고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습관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저를 조금 압박하고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제가 왜 이 다이어트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일단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내가 이 다이어트 사고방식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 식사 시간이 아닌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 아니면 운동을 쉬거나 혹은 전만큼 운동 강도를 뽑아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불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건강한 생활, 건강한 뭐 식습관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내 안에서부터 비롯된 걸로 시작이 돼야지 맞는데 뭘 지켜야 된다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오면 결국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루틴들을 지켜나가면서 이런 규칙 같은 거를 한두 번 어기는 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서서히 다이어트 사고방식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조금씩 탈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래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놓아보기는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직관적 식사 워크북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이력 적어보기라는 칸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수능 끝나고 고3 마지막에 헬스장 다녔던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달 전까지 한 그런 다이어트를 모두 적어봤는데요. 정말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1,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1,000만 원. 사실 다이어트 음식 같은 거 구매한 것까지 합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생기면 전부 다 그냥 다이어트에 박았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무리해서 쓰거나 할부 이런 걸로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취업하고 나서 카드 할부가 가능해졌을 때 저는 바로 그 숫자 병원에 가가지고 람스를 시술을 했어요. 그게 얼마 들었냐면요. 그게 600만 원. 람스? 지방 추출. 지방 추출 주사. 600만 원 들었는데 제가 600만 원이 있었겠어요? 아니, 할부로 그었죠. 할부로 긋고 제가 지지난달까지 해서 그 할부값 갚느라 아주 힘든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전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도 다이어트 성공 못했거든요. 뭐 이미 제 몸이 너무 절약 상태로 접어든 건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원래 제가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인지 그래서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그러니까 휴지 조각처럼 날려버리고 나니까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이어트 의미 없다 그만두자 이렇게 선언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언제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제 몸이 인식하고 나니까 그냥 별로 맛없다 이러면은 금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게 된 게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